네, 오늘은 관계를 가지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C9에서 새로운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 줍니다. 레이즈 릴레이션이라 만들고 퍼블릭 그 다음에 이 레이즈 루비 템플릿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거는 데이터베이스 두 개를 만드는데 그 두 개가 서로 관계를 가지는 건데요. 일단 둘 간의 관계를 정할 때 알아둬야 할 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는 내 자식이 누구인지 알 필요는 없고 자식 입장에서 부모의 그 아이디 값인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죠. 아이디 값만 가지고 있으면 부모를 바로 찾아낼 수 있는데요. 그 레이즈에서는 그 자식과 부모를 서로 불러오기를 굉장히 편하게 해주는 걸 모델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일단 오늘 만들 건 간단한 SNS의 타임라인이고요. 타임라인에 블로그처럼 글을 하나 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댓글을 달 수 있는 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앞의 시간의 복습인데 그 타임라인을 만들 컨트롤러를 생성을 해 주시고요. 타임라인이라는 컨트롤러를 만들 것이고 그러면 앱의 컨트롤러에 타임라인 컨트롤러가 생기겠죠. 지금 아무 액션도 없고 뷰도 빈 디렉토리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모델을 두 개를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레이즈 G 모델 먼저 타임라인을 구성할 그 글을 포스트라기보단 블로그라고 일단은 쓰겠습니다. 블로그에 그 다음에 내용이 담긴 컨텐트 텍스트 형태로 컨텐트 하나만 담긴 걸로 일단 블로그라는 타임라인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db의 migrate에 이 블로그 테이블을 컨텐트만 담긴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레이즈 G 모델에 커멘트 달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컨텐트 메시지라고 이번에 MSG라고 쓰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 메시지라는 게 담기는데요. 사실 아이디 값을 여기 부모의 아이디 값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누락시키고 그대로 넘어왔는데 이쪽에 t.integer 타입에 부모의 이름이 위에 살펴보면 블로그였었죠. 블로그의 언더바 아이디 항상 이 규칙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장하시고 그 블로그 모델이 이제 부모로 쓰일 거고 커멘트는 거기에 딸린 블로그 글 하나에 커멘트가 여러 개가 달리게 되겠죠. 그래서 블로그를 부모라 부르고 커멘트를 자식이라고 하는데 그 각각의 커멘트들 자식들은 부모의 아이디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느 블로그 글에 속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다 저장이 됐으면 레이즈 콘솔에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즈 C를 여셔서 먼저 블로그 글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문자 블로그 점 create content first 블로그 지금 에러가 뜨고 있죠. 지금 이 에러 쭉 나온 것 중에 거의 처음 발생한 에러를 보시면 액티브 레코드에 could나 find table blogs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생기냐면 저희가 지금 마이그레이션 파일 설계도 모델 생성해서 설계도 생기는 것까지는 했지만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생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크 db migrate 해주시면 방금 이 블로그 아이디 추가한 마이그레이션 파일 내용까지 이 두 개를 토대로 이 development.sqlite 3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마이그레이션 파일 토대로 스키마라는 이게 생긴 거고요. 여기 또 자동적으로 생겼고 지금 development.sqlite 3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생긴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레일즈 콘솔 들어가 보셔서 블로그 create content first 블로그 이렇게 하면 첫 블로그 아이디 1번인 글이 하나 생겼죠. 블로그 올점하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블로그
create 컨텐트 세컨드 글을 남겨보겠습니다. 다시 블로그 올 해보시면 이 두 글이 생긴 게 보입니다. 그 다음엔 커멘트를 남길 차례인데요. 대문자 C로 시작하는 커멘트 .create 일단 커멘트 new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만들 수 있는 게 커멘트 아이디가 있고 블로그 아이디를 지정하고 MSG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커멘트 create 먼저 블로그 아이디가 1번인 곳에 메시지를 first 블로그 first 코멘트 라고 남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커멘트를 만들겠습니다. create 이번에도 블로그 아이디가 1번인 곳에 메시지에 첫 번째 블로그의 두 번째 코멘트라고 일단은 간단히 메모를 해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멘트 create 이번에는 블로그 아이디가 두 번째인 곳에 메시지를 세컨드 블로그 퍼스트 코멘트 라고 일단 메모를 해두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됐고요. 그러면 코멘트 올 하시면 모든 코멘트, 그 세 개의 코멘트가 다 뜨게 되죠. 근데 이 중에 어떤 건 첫 번째 블로그에 해당하는 코멘트로 구분이 되는 거고 또 어떤 건 두 번째 블로그에 해당하는 코멘트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두 개를 만들고 관계를 지정해 놓으면 서로 어떤 글에서 보이는 코멘트, 그 페이지, 그러니까 우리 뷰에서 쉽게 가져다 뿌려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셨다시피 여러분들이 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쓰시고 거기에 댓글이 달렸을 때 댓글들은 어느 한 데이터베이스에 그냥 모든 게 다 저장이 되고요. 그 저장된 곳에서 자기 해당하는 포스트, 뭐 블로그 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냥 화면에 보일 때만 뭐 최용철 씨 블로그에 뜨고 뭐 강항 씨 블로그에 뜨고 그런 식으로 작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느 블로그 글에서 쉽게 불러올 수 있는지 그걸 알아보려면 일단 콘솔을 엑시트해서 나가주시고 모델스에서 블로그와 이 코멘트 모델을 수정을 할 겁니다. 일단 블로그 모델에 블로그는 부모이고 많은 코멘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 그대로 has many few comments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has many는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커멘트들 s까지 붙여서 복수로 꼭 comments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블로그 그 지금 뭐 create 하거나 new 하거나 그리고 우리 컨텐트라는 메소드도 쓸 수 있었죠. 그 마찬가지로 comments라는 메소드도 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식들을 다 가져오게 되는 메소드입니다. 올이 모든 걸 가져온다면 comments는 자기에 해당하는 글에 모든 걸 가져올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리고 코멘트 쪽엔 이제 부모에게 속해 있다. belongs to 블로그. 여긴 단수입니다. 부모는 하나이기 때문에 블로그에게 속해 있다라고 써주면 마찬가지로 코멘트에도 뭐 블로그 아이디 메소드도 생기고 MSG 메시지 남기는 그 MSG 메소드도 생기는데 블로그라는 메소드가 생기고 자기 부모를 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썼으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밑에 내려오셔서 레일즈 콘솔을 열어주시고 이제 A라는 변수에 대문자 B로 시작하는 블로그 find 1 해서 첫 번째 블로그 글을 A라는 변수에 담아두겠습니다. 그러면 A라는 변수는 이제부터 첫 번째 블로그 그리고 아까 했었던 a.comments 모델에 써줬던 has many comments라는 한 줄에 의해서 a.comments라는 메소드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자식이 다 불려지게 됩니다. 원래 이런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데 그냥 모델에 아까 한 줄 한 줄 해서 추가해 준 것만으로 이거가 작동이 되는 거고요. 이제 커멘트라는 거는 이 해당하는 이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커멘트에 담겨 있는 것들이 배열로 나오니까 그냥 이치로 돌면서 화면에 찍어주면 되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B는 커멘트에 find 1번 하면 커멘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가장 첫 번째 애가 B 변수에 저장이 되게 되고요. first 블로그, first 커멘트가 담겼고 얘의 부모 블로그가 뭐냐 알아보려면 B. 마찬가지로 이 밑에 모델 파일에 적었던 belongs to 블로그랑 블로그에 의해 명령어가 생기게 된 거죠. b.블로그 하면 이제 이 B의 커멘트에 해당되는 부모의 블로그인 1번 애가 이렇게 가져져 오게 됩니다.
이걸 이제 활용하면 댓글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되고요. 한번 지금까지 만든 이걸 토대로 타임라인, 지난 시간 거 복습이 될 텐데 그걸 빠르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onfig route에 가셔서 첫 페이지에 해당하는 루트 그거를 블로그에 타임라인 컨트롤러였죠. 타임라인에 인덱스 화면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우트만 설정을 하고 한번 서버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에서만 확인하고 지금 서버는 처음 실행시키고 있죠. 클릭하면 새 창이 뜨는데 에러가 당연히 뜨겠죠. 이걸 새 탭에 띄워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덱스라는 액션을 타임라인 컨트롤러에서 찾을 수 없다. 그러면 액션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def index 이 상태로 또 확인을 해보면 이번에 뷰가 없다고 에러가 뜰 겁니다. 템플릿 미싱, 그 뷰에 해당하는 템플릿이 없다. 뭐 어디 위치는 알아보기 힘들지만 어쨌든 인덱스 뭐 어디인가에 없다 이렇게 뜨죠.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타임라인 쪽 가서 new 파일 하신 다음에 index.html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h1 태그 타임라인 저장해주고 새로 침하면 이제 뷰를 만들었으니까 타임라인하고 뜹니다. 그럼 여기에 빠르게 폼 태그를 만들어 줄 건데요. 폼 액션 create write라는 메소드를 액션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에리어의 네임은 내용, 이 네임이 이제 파라미터로가 키값이 될 거고요. 텍스트 에리어 속에 쓰는 내용이 밸류가 되겠죠. input type submit 이렇게 저장하고 새로 고침하시면 여기 내용을 쓰고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write의 주소 도메인의 write라는 주소에 name 키값에 방금 옆에 ASDF 파라미터로 가서 이제 겟 방식에 이 라우트가 없다라고 나오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작성할 때마다 겟 방식으로 우리가 썼던 내용이 이렇게 다 넘어가는데요. 만약에 비번이 여기 찍히면 안 되잖아요. 로그인 할 때 그 비번이 이렇게 주소창에 덩그러니 찍히면 옆에 있던 사람도 쉽게 볼 수 있게 될 텐데 또 이 내용의 밸류 값이 엄청 길어진다면 이게 255자를 넘어서면 주소에서 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폼 태그에서 값을 보낼 때는 겟 방식으로 보내지 않고 포스트 방식으로 보냅니다. 포스트 방식으로 보내게 되고 이 포스트 방식으로 받아주려면 창이 닫혔네요. 포스트 방식으로 받아주려면 라우트 파일에서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게 어렵지는 않고 그냥 get 대신에 포스트를 써주면 됩니다. config의 라우트 파일에서 이제 포스트 방식, 우리는 예전에 그냥 get이라고 썼죠. 얘를 포스트로 바꾸고 write라는 애는 타임라인에, 그것도 예전에 한번 레이저 기초 때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타임라인에 write라는 액션으로 보내주겠습니다. 주소 /write로 온 것은 타임라인 컨트롤러에 write 액션으로 보내주겠다. 타임라인 컨트롤러에 end write 액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첫 페이지로 돌아가서 내용을 보내게 되면 이제 겟 방식으로 주소에 막 쓴 내용이 찍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에러가 뜰 겁니다. 제출하면 에러가 뜰 텐데요. 여기 어선시티 토큰이 유효하지 않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레일즈에서 흔히 쓰는 그 CSRF 보안인데요.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에 가시면 이 프로텍트 프롬 포저리라고 해서 간단한 보안 장치가 있는데 얘를 주석 처리해서 끄면 정상 작동되지만 사실 보안을 끈다는 게 영 찝찝하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 폼 태그에 그 토큰을 실어서 보내는 건데요. 그게 레일즈는 자동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이 HTML 코드는 안 해줍니다. 그래서 %는 폼 태그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주소 액션에 쓰던 주소를 여기 써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는 포스트
이 폼 태그를 쓰면 자동적으로 포스트가 기본이어서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즉, 이 위에 폼 태그 이거 대신에 밑에 얘를 써준 거고요. 그러면 위에 있던 걸 날려버리고 그 여는 폼 태그, 닫는 폼 태그 이렇게 써주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hi 치면 WRITER 지금 라우트 매치 에러가 떴죠. 이쪽에 라이터 라이트라고 해주겠습니다. 주소 우리가 라이트라고 만들었죠. 그러면 인덱스에 라이트 다시 저장해서 테스트를 해주겠습니다. 하이 하고 제출하면 네, 이번에 다시 미싱 템플릿이라 해서 그 라이트에 해당하는 액션에 해당하는 그 뷰가 없을 뿐이고 겟 방식과 다르게 여기 데이터가 더 이상 간격화하고 있진 않죠. 하지만 저 요청에 이미 내용이 하이라고 파라미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새로 추가된 게 UTF와 어센시티 토큰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저 폼 태그 덕분인데요. 개발자 도구를 도구 더보기에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저 폼 태그를 확인해 보시면 폼이죠. 이거 우리가 쓴 그 폼 태그인데요. 이 밑에 input name UTF-8에 input type hidden으로 해서 어센시티 토큰이라고 해서 우리가 만들지 않은 게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로 간단히 보안 장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코드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여는 태그는 폼 헬퍼로 썼고 이제 폼 태그 닫는 건데 이게 뭔가 매치가 안 돼서 예쁘지 않다 하면 이 포스트 다음에 두로 해서 루비상의 여는 코드를 써주시고요. 그리고 닫는 폼 태그 쪽에는 end라고 해서 루비에 닫는 태그로 써주시면 똑같이 예쁘게 됩니다. 이 둘을 빼먹으면 에러가 뜰 텐데 이거 에러 혹시 나중에 뭐 알 수 없는 에러가 자꾸 뜨면 이 두 썼는지 안 썼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하이 제출하면 제 템플릿 없다만 뜨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라이트에서 해줄 일은 일단 블로그에 크리에이트해서 컨텐트 컬럼에다가 파람스러운 내용이라는 값을 집어넣어주고 다시 리다이렉트 투 루트로 보내버리겠습니다. 첫 화면을 보내는 거죠. 파라미터로 온 내용 값을 저장하고 루트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 루트에 해당하던 인덱스 액션에는 골뱅이 블로그스에다가 블로그.5를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 했던 거니까 빠르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방금 한 게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지난 수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덱스 html eib에는 퍼센트 골뱅이 블로그스.이치 두 해서 b로 찍고 li 태그에 퍼센트는 b. 컨텐트를 출력하고 퍼센트 end에서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블로그스의 내용이 계속 있으면 li 태그로 쫙 이어서 그 리스트가 출력이 되겠죠. 여기에 간단히 ul unordered 리스트를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탭 눌러서 좀 정렬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ul 태그로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이제 새로 고침해보면 우리가 가장 콘솔에 먼저 넣었던 first 블로그와 second라는 내용이 있죠. high라고 제출하면 이제 여기 세 번째 게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hello 글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추가가 되죠. 타임라인에 쌓이고 있고요.